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매력적인 두 대의 차량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래그십 세단 S클래스와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G90 풀체인지 모델의 비교 리뷰를 오늘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아마 국내에서 플래그십 세단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두 대의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와 국내에서는 탑 클래스에 속해 있는 제네시스 G90 모델입니다. 그래서 과연 G90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S클래스만큼 좋아졌을지, S클래스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먼저 제 오른쪽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은 아니고요. 가장 기본형 모델 S350 디젤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제가 현재 타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차량은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고요. 제 왼쪽에 세워져 있는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3.5 터보 6기통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과 리어 엑셀 스티어링까지도 들어가 있는 풀 옵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 파워트레인은 명확히 다른 모델입니다. 6기통 디젤, 6기통 가솔린 모델이라서 사실 명확한 경쟁 차종이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G90 풀체인지의 경쟁 모델로는 S450이나 S500,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S클래스가 경쟁 모델이지만 현재 제가 타고 있는 S클래스랑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느낌에 대해서 오늘 한번 비교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명확한 경쟁 모델은 아니다 라고 인지하시고 오늘 리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비교가 되냐, 이건 디젤이고 가솔린인데 비교가 안 되지 않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느낌적인 느낌만 여러분들께 오늘 한번 전달해 드리고자 제가 타고 있는 S350D와 G90 3.5 터보 모델을 비교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금액적으로 거의 똑같다라는 부분입니다. S350D 같은 경우에는 출고 가격이 1억 4,040만 원입니다. 지금 제 왼쪽에 있는 G90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시작 가격이 8,900, 9천만 원 정도인데 옵션이 거의 가득가득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서 1억 4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량의 차량 금액이 거의 똑같아요. 1억 5천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S450이나 S500 가솔린 모델은 1억 6천, 1억 8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G90보다는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파워트레인은 다르지만 가격이 동일하다라는 기준으로 오늘 리뷰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오늘 직접 주행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과연 직접 타봤을 때 어느 정도 느낌이 다른지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익스테리어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두 차량 모두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로만 보면 G90가 조금 더 세로로 더 넓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는 G90가 조금 더 커 보이긴 하지만 S클래스도 라디에이터 그릴이 G90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크기 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헤드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S클래스도 이번에 디지털 헤드라이트가 적용되면서 헤드라이트 기술이 상당히 진보가 되었지만 G90 같은 경우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얇고 길게 빼면서 어떠한 브랜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유니크한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350D 같은 경우에도 따로 AMG 라인 익스테리어가 적용되진 않았기 때문에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막 그렇게 과격하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두 차량 모두 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럭셔리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차량 모두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강조하였고 이전 모델들 대비 많이 영해지고 스포티해진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번엔 휠 디자인을 살펴볼 텐데요. S350D는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 G90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19인치지만 옵션으로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휠을 보게 되면 G90는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동적이다, 서 있더라도 되게 달리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350D 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적입니다. 정적이면서도 인기가 많은 마차 휠의 느낌도 살짝 나면서 마차 휠이랑은 또 다른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게 S350D 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휠을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확연하게 휠 디자인에서도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S클래스가 조금 더 클래식하면서 모던하고 G90는 조금 더 스포티하면서도 다이나믹한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측면부에서의 차이는 뭐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서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사이드 리피터에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G90는 여기 측면 휀더에도 사이드 리피터가 두 줄 적용되어 있는데 S클래스에는 따로 측면에 사이드 리피터는 적용되어 있지 않고 사이드 미러에만 사이드 리피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G90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가 적용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여기 있는 여기 쪽창, A필러 하단의 쪽창 부분, G90는 쪽창이 마련되어 있는데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두 대를 놓고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한눈에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크기 같은 경우 거의 다 동일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전고 같은 경우 S클래스가 조금 더 높아요. G90가 S클래스보다 전고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방식에 있어서도 G90가 S클래스를 많이 참고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차량 모두 다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평소에는 숨겨져 있다가 문을 열 때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 저항 개수를 줄이기도 하고 훨씬 더 하이테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게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를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여는 방법의 꿀팁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걸 그냥 이렇게 당기면 힘이 더 많이 들어가서 되려 더 안 열립니다. 그래서 S클래스 오너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살짝 여기 반자동이라는 느낌처럼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면 훨씬 더 스무스하고 적은 힘으로 도어를 여실 수가 있어요. 소프트 도어 클로징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문을 그냥 이렇게 힘있게 당긴다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스냅을 이용해서 열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실 때는 여기 홈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문이 잠기게 돼요. 지금 시동이 걸려있기 때문에 작동되진 않고, 이번에 G90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G90도 똑같습니다. 그냥 힘있게 당기면 조금 더 힘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반자동 느낌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고 매끄럽게 도어를 여실 수가 있습니다. G90 같은 경우에는 문을 잠글 때도 여기를 누르고 문을 열 때도 여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닫을 때 여기를 누르면 G9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닫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에서도 닫으실 때 여기 이 버튼을 통해서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닫힌다라는 부분이에요.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S350D부터 S580까지 자동문의 기능은 없습니다. 마이바흐에만 자동문이 들어가 있고,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도 앞쪽엔 자동문이 없고 뒤쪽에만 자동문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G90의 강점은 앞, 뒤 모두 다 자동문이다. 그리고 그건 이지 클로즈 시스템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전 라인업 모두 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게 G90 여기 도어 부분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부터 한번 살펴보면, 일단 S클래스는 베이지 시트 옵션가 73만 원을 추가한 베이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스티어링 휠은 원형으로 되어 있고, 계기판은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12.8인치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트는 천연 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림은 우드 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S클래스는 풀 체인지가 되면서 하이테크한 느낌을 많이 가져오게 되었어요. S클래스의 운전석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엔 G90의 운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90는 블랙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디자인 시그니처 셀렉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시트는 프라임 나파 가죽이 적용되어 있어요. 나파 가죽으로 퀼팅 시트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트는 훨씬 더 G90가 조금 더 묵직하면서도 두툼한 느낌이 들죠. S클래스는 되게 이렇게 슬림한 느낌이 있었다면 G90의 시트는 되게 좀 묵직한, 정말 고급 소파, 정말로 커다란 소파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인테리어의 뭔가 세련됨은 확실히 S클래스가 훨씬 더 앞서는 것 같아요. 계기판도 12.3인치, 중앙 모니터도 12.3인치로 적용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이번에 새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클래스랑 비슷한 느낌도 조금 있어요. 여기 터치를 지원한다라는 부분들은 이전 S클래스나 이전 E클래스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런 거를 많이 좀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한 세대 전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굳이 여기 없어도 되는 버튼들을 여기 배치를 했다라는 부분, 확실히 인테리어는 S클래스가 훨씬 더 앞서지 않나. 이건 뭐 제 차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S클래스가 훨씬 더 좀 세련되고 하이테크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뒷좌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 이 차량은 스탠다드 휠 베이스예요. 롱 휠 베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G90보다는 조금 더 짧습니다. 휠 베이스가. 네, 뒷좌석 옵션으로는 따로 추가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S350D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뒷좌석 옵션은 적용되어 있진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뒷좌석 시트 각도 조절이라든지 모니터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G90 뒷좌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차량은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모든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모니터를 포함해서 각도 조절과 그리고 4인승 시트예요. 이 차량은 4인승 시트라서 이렇게 가운데가 막혀 있죠. 그리고 여기 레그 서포트까지도 적용되어 있고 이 앞쪽 발받침까지도 VIP 시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뒷좌석에는 럭셔리 헤드레스트까지도 있어서 이 쿠션까지도 마련되어 있고요. 확실히 뒷좌석은 G90가 훨씬 좋습니다. 같은 가격 대비했을 때 물론 S클래스도 이 정도 뒷좌석 모니터랑 각도 조절까지 만들려면 S500 정도는 가셔야 이 정도 구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너 드리븐 용도로 쓰실 거라면 S클래스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쇼퍼 드리븐도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뒷좌석에 타서 운행할 생각도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같은 금액대라면 G90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뒷좌석 옵션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뒷좌석도 이렇게 자동문이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닫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또 있어요. 이번에 리어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어뷰에서도 두 가지 차량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G9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크롬 라인이 중앙을 가로지릅니다. 테일램프는 이렇게 이어져 있진 않고요. 이렇게 각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두 차량 모두 다 듀얼 머플러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트렁크 공간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S클래스의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고 어머니 골프채가 들어가 있는데 골프채를 세로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골프채 같은 경우에는 3개까지는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4개부터는 조금 약간 걱정이 되는 그런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G90 트렁크 용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고, 근데 이번에 신형으로 나오면서 트렁크 용량이 조금 손해를 봤더라고 해요. 그래서 되려 트렁크 용량이 조금 더 작아진 것이죠. 네, 지금 여기 S클래스 골프백을 하나 넣은 상황이고요. 그 골프백을 그대로 빼서 G90에 넣은 상황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골프백을 물론 하나밖에 안 넣긴 했지만 하나를 넣더라도 어느 정도 이 공간이 가늠이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트렁크 용량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트렁크를 열어봤을 때 트렁크 공간에서 압도적으로 한 차량이 더 크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차량을 번갈아 가면서 시승해보면서 직접 운전해봤을 때 확실하게 차이점이 체감이 나는지 여러분들께 전달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S350 디젤부터 주행해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코스로 주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동등한 비교는 아닙니다. 이 차량은 디젤 엔진이고 제네시스 G90는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동등한 비교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느낌적인 부분만 한번 말씀드리려고 제가 S500이나 S580을 섭외했으면 좋겠지만 섭외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타고 있는 차량과 한번 오너 입장에서 한번 G90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전에 G90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를 비교했을 때 가장 먼저 비교가 되는 부분은 바로 승차감이었습니다. 이전 G90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승차감 부분에서는 확실히 S클래스가 낫다라고 평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G90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면서 S클래스 못지않다, 이제 S클래스 안 사도 된다 라는 그런 평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S클래스를 타다가 G90를 탔을 때 똑같은 코스에서 어떻게 느껴질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저도 시승을 해보고 있고,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주행을 해봤을 때 S클래스가 6기통 디젤이긴 하지만 디젤 중에서는 가장 정숙하고 부드럽긴 합니다. 하지만 6기통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진동과 소음 부분, 그리고 엔진의 회전 질감, 이런 부분으로 비교했을 때는 가솔린을 따라가긴 어려워요. G90는 6기통 가솔린 3.5 터보이기 때문에 딱 질감만 봤을 때는 당연히 G90가 더 좋습니다. G90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디젤 엔진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플래그십 디젤 엔진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G90에서는 선택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권은 S클래스 디젤이라든지 7 시리즈 디젤 이렇게만 선택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G90 같은 경우에는 8기통 엔진도 단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G90는 6기통 가솔린 엔진만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이라든지 8기통 가솔린을 판매하고 있는 S클래스와는 이 파워트레인 라인업 면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S클래스가 조금 더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S클래스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처음 나왔을 때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이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4개의 서스펜션을 모두 다 각각 조절하는
그런 서스펜션이 이번에 적용이 되었다, 출시가 되었다라고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는데, 막상 출시되는 차량들을 보니까 S580까지는 다 기존에 사용됐었던 그냥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따로 옵션으로 추가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두 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었어요. 지금 방지턱 넘어갔고요. 방지턱 넘을 때 느낌은 역시나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방지턱이 있어요. 아주 좋은 코스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방지턱이 아주 많은 코스예요. 지금 연달아서 지금 앞에 4개가 있어요. 방지턱이 한 번 넘고 2번 넘고요. 현재는 30km로 넘었습니다. 네, 앞을 넘을 때 느낌도 좋고 뒤를 넘을 때도 이렇게 아주 탄탄하고 깔끔하게 넘어갑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G90랑 이 똑같은 구간을 지날 때 G90는 어떤 느낌을 줄지. 방지턱이 연달아 4개가 있는 구간이에요. 하나, 둘, 셋 하고 바로 넷이 있어요. 넷. 그리고 마지막 5. 하나 더 있었네요. 5개. 사실 요 5개의 방지턱을 연달아 넣으면 막 와장창창 되는 차들이 있거든요. 막 우당탕탕 하는 차들이 있는데, S클래스는 방지턱을 연달아 5개를 넘더라도 여기도 하나 있고 2개 있고 바로 연달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 흐트러짐 없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G90 풀체인지 모델로 동일한 코스를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자마자 느껴지는 첫 번째 차이점은 역시나 엔진 차이에서 오는 이런 엑셀의 필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직렬 6기통 디젤이 조용하다고 하더라도 가솔린 6기통을 넘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동일한 코스를 비슷한 속도로 주행을 했을 때 소음적인 부분에서의 차이점은 크게 와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음적인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넘었던 연속 방지턱의 구간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방지턱 넘을 때 느낌. 좀 전에 제가 넘었던 그 똑같은 코스거든요. 그래서 연달아 방지턱이 5개가 있는 구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2개 넘고 바로 3개. 너무 부드러운데요? G90도. 네, 그리고 4개, 마지막 5개까지. 승차감 차이는 정말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속도로 넘었고 똑같은 코스예요. 지금 느낌이 사실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둘 다 너무 좋습니다. 둘 다 너무 편안하게 넘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요런데 지금 도로 포장이 안 좋은 곳도 아주 무난하게 넘어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승차감 하면 S클래스 하면 승차감이라는 공식으로서 많은 분들의 인정을 받는 부분인데, G90가 이 정도 승차감이라면 충분히 뭐 기존의 S클래스를 타셨던 분들께서도 G90를 타더라도 많이 좋아졌네, 국산차 정말로 좋아졌네 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달아 있는 방지턱 구간으로 왔습니다. 이건 좀 큰 방지턱이었는데 되게 여러 가지의 방지턱이 있어요. 작은 방지턱, 큰 방지턱, 넓은 방지턱, 높은 방지턱, 이런 코스인데 지금 30으로 넘었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S클래스랑 똑같이 30km 넘었어요. 여기 연달아 하나 넘어가고 2개 넘어가고, 진짜 승차감은 S클래스와 견주어도 더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G90 시승기에서 G90 고속주행에서 굉장히 감탄했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고속주행 성능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S클래스 타보고 G90 타보고 하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 정말로 눈 가리고 타면은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의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매력적인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높아시며 말씀드리지만 명확한 비교 모델은 아닙니다. 그 차는 디젤이고 이 차는 가솔린이고, 제가 타고 있는 S클래스랑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비교를 했다라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디젤이랑 무슨 가솔린이랑 비교도 안 되는 걸 비교하고 있어라고 하실까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금액대가 같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2개의 플래그십 세단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중에서 S350 디젤 모델과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모델 중에서 스탠다드 휠베이스 모델 3.5 가솔린 터보 모델의 비교 리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더 뛰어나고 뭐가 더 별로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브랜드의 차이, 그리고
개인적 선호도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확실히 S클래스의 기술력이 앞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역시 S클래스 하면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개인적인 선호도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S클래스와 제네시스 G90 비교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직 G90 시승기와 S350D 시승기 안 보신 분들은 해당 영상도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어서 제네시스 G90 모든 실내 기능 옵션 설명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